차와 뚜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라치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방학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좀 바빴어요. 한 주 영상을 쉬었더니 방학 시작해서 앞으로 영상 안 올리냐고 많이들 연락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영상은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엔 그동안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탈리아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여행 가기가 좀 힘들어요.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서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제가 로마 모습 이외에도 더 다양한 이탈리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엔 최대한 제 일상 속에서 로마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제일 첫 번째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이탈리아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실제로 계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로 이탈리아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탈리아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초등학교는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5년 이렇게 총 13년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 12년인 한국에 비해 1년을 학교 더 다니는 셈인데요.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선 만 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요. 만 7세에 입학하는 한국에 비해 1년 먼저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만 19세로 똑같이 한국과 같은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의무 교육은 10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한국의 의무 교육은 8년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래요. 이탈리아 교육부에선 초등학교 한 반에 최소 15명, 최대 26명으로 인원 제한을 해놨고요. 특이하게 이탈리아에선 또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 자녀가 점심시간 때까지만 학교에 있기를 원한다면 27시간에서 30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까지 하길 원한다면 40시간, 이렇게 시간표가 학교마다 달라요. 원하는 수업 시간으로 학교 혹은 반을 골라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등교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토요일에 학교 갔었어요. 대신 토요일은 점심이 없어서 오전 시간 4시간만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과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초등학교에선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동일하게 매년 11개의 과목을 배웁니다. 국어, 수학, 과학, 미술, 종교, 체육, 영어, 음악, 역사, 지리, 기술. 정말 다양하죠? 한국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과목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과목 수는 동일하고요. 대신 시간 변동이 조금씩 있어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더 추가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주일 30시간 기준 시간표입니다. 처음 입학해서 2학년 때까진 국어 시간에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필기체 쓰는 법까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글을 2학년 때 다 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은 12달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부터 12까지만 알면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엔 영어처럼 1월이 숫자가 아닌 gennaio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를 지향하는 이탈리아에선 12달 이름을 외우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2학년 때까지 역사, 지리 시간에는 동서남북 방향 익히기, 숫자 100가지 알기, 요일, 그리고 12달 이름 익히기, 시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요. 종교 수업은 특별히 기독교 학교가 아니더라도 국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꼭 있고요.
대신 종교 수업은 의무가 아니라서 하기 싫은 아이들, 본인 자녀가 종교 수업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학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다른 반으로 이동해서 담당 선생님과 각종 세계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수업 때 성경 이야기를 좀 딱딱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이야기식으로 되게 재밌게 쉽게 배웠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도 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작년부턴 코로나19 때문에 연말 학예회라든지 발표를 못했어요. 대부분 종교 시간에 이런 연극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종교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점이 바로 이탈리아 교과서 문제인데요. 교과서 출판사가 학년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고른 책들을 리스트로 쫙 뽑아주면 학기 초에 부모님들은 그 리스트를 갖고 학교 주변 혹은 집 주변 서점을 가요. 서점에 가서 어느 학교, 어느 반이라고 말하면 이미 그쪽에서도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이탈리아의 모든 학교들이 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서점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매년 학기 초마다 엄마랑 주차할 곳도 없는 그 비좁은 골목 서점 앞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혹은 차도 못 대서 저 혼자 내려서 번호표 뽑고 막 줄 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1시간은 기본이고 한 2-3시간? 학교 갔다 와서 오후 시간은 거의 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교과서는 대신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에서 부원이라는 걸 줘요. 말하자면 기프트 카드 같은 건데요. 그걸 내면 공짜로 교과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요. 1교시를 8시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8시 10분, 8시 20분, 8시 반, 8시 40분까지 이렇게 다양해요. 저희 반은 8시 20분 등교였거든요. 예전 교생 실습 나갔던 학교는 8시 40분 등교였는데 진짜 20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여유가 아예 달랐어요. 아침도 먹고 갈 수 있었고 막 뛰지 않아도 천천히 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학교 종이 울리면 교문 앞에서 밤마다 1교시 선생님을 찾아서 쫙 줄을 서요. 딱 줄 서면 이제 선생님이 몇 명 왔는지 대충 확인하고 같이 반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는 등교 순으로 먼저 반에 들어갈 수 있고 자습도 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보호자 없이는 절대 혼자 교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1교시부터 2교시까지는 연달아서 수업을 해요. 그 다음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간식을 먹어요. 간식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10년이 뭐야 더 됐죠. 초등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집에서 싸웠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까먹는 날엔 혹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오는 날에는 제가 간식도 놓고 오는 바람에 꽤 배가 고팠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급식비 안에 간식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간식이 나옵니다. 대부분 크래커, 크림빵, 머핀, 크로스타타, 쿠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물은 직접 쌓아서 마시기도 하고 정수기가 없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탈리아에는 물의 석회가 너무 많아서 절대로 한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식 비데 그리고 정수기인데요. 바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심지어 얼음까지 나오는 그런 한국 정수기는 이탈리아에서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석회가 많아서 금방 막혀버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돗물은 좀 마시기가 꺼려져서 항상 집에서 물을 쌓아 다녔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한국 학교처럼 자유롭게 다른 반에 놀러 다닌다거나 다른 반 아이들과 교류를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반 안에서 그 반 아이들과 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탈리아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쭉 같은 반 학생들이 같이 올라가게 돼요. 싸운 아이가 있어서 혹은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간혹가다 반을 바꾸는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같이 쭉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선생님들끼리도 그렇고 더 끈끈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달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잘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기는 해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직 어려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5년을 함께 하는 것도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또 다시 3시간 정도 연달아서 수업을 해요. 1시 12시에서 1시 사이쯤에 이제 점심을 먹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학교가 도시락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 영상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희 학교 급식 맛집입니다. 어릴 땐 야채나 채소 나오면 진짜 너무 싫고 고기 반찬 아니면 먹을 것도 없다고 투정 부리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채소랑 야채 그리고 막 각종 과일들까지 심지어 영양소가 정말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급식을 먹는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날이 많이 더워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후식으로 젤라또까지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아직 학기 초에 아이들도 저도 이 도시락에 대해서 약간 좀 어색했을 때 적응이 안 됐을 때 어느 날은 닭다리, 훈제 닭다리가 급식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같으면 급식을 급식실에 가서 이제 급식 아주머니들께서 배식을 해주시는데요. 먹고 또 먹고 싶거나 이제 아직 배가 차지 않은 아이들은 손을 들어서 더 달라고 하면 리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락이다 보니까 1인용 딱 1인분밖에 먹지를 못해요. 더 먹고 싶어도 이제 먹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한 아이가 다 먹다가 갑자기 이제 닭다리가 또 먹고 싶었나 봐요.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더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제가 제 거 반이라도 이렇게 잘라주거나 아니면 더 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잘 타일렀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이제 리필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양껏 이제 주어진 양만큼만 먹어야 된다 이랬더니 그 아이가 세상 슬픈 표정으로 제 닭다리는 처음부터 조그맸단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정말 난감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 밥 이제 먹기 전에 제일 먼저 메인 요리가 다 같은 크기인지 아이들 다 잘 나왔는지 그거 이제 먼저 확인하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점심 식사 이후엔 원래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체육 시간에도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실내 운동장도 아예 막아놔서 이제 비가 오는 날엔 정말 아예 체육도 못했어요. 대신 반에서 동요를 틀어준다거나 이제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수업을 연달아서 2시간에서 3시간 하고 나면 하교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탈리아는 꼭 법적 보호자가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를 데리러 와야 돼요. 아이들을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한 명 한 명 보호자와 함께 인사를 나눈 뒤에 아이들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큰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Alla prossima. Ciao.